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나침반 TV 박수기입니다. 구만수 교수님이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었고, 오산 강릉시 지역의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봐도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울산 강력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가격 동향보다는 울산 강력시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흐름만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7월 26일 기준이 발표된 7월 22일 기준입니다. 2019년 7월 15일부터 기준 날짜는요, 19년도 7월 22일 사이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매매 가격이 0.06 하락을 했고 전세 가격은 0.05 하락했다는 통계 자료는 전국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울산 강릉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본다 했죠.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미 플러스 상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지금 이게 보합으로 봐야 될지 상승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강력시 기준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분홍 색깔이 있네요. 어디죠? 대전이네요. 유일하게 지금 있는 데는 대전이 분홍 색깔이고요. 아직도 끊기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아직도 하락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울산광역시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전세 변동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세 변동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화면 더 키울게요. 자, 보면은 경상남도는 여전히 하락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 자, 이 울산광역시가 보면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 느껴지네요. 이 푸른 색깔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저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 주간의 변동률입니다. 한 주간의 변동률을 가지고 보니까 크게 이렇게 인지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뒷부분에 가서 기간을 좀 두고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어디 있노? 자, 여기 있네요. 울산광역시. 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 기준으로 기간을 두고 보이니까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네라는 게 느껴지죠. 2018년에는 마이너스 5.256까지 갔는데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7월 22일 현재는 0.05 마이너스니까요. 많이 둔화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볼게요. 울산광역시. 왜 이래요? 화면이 흔들리나요? 울산광역시. 자,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6.98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다가 7월 8일에는 0.09 하락폭을 보이다가 15일과 22일에는 7월 18일보다도 조금 더 하락폭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두고 본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도
하락폭이 둔화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중에서 7월달이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여름철, 휴가철, 비수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지속된 건지는 휴가철이 끝나고 보면 추석 시작되는 시기쯤 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까지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간별 수요랑 입주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이 데이터를 확인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하락폭 둔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어떨까를 대충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푸른 막대기가 입주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붉은 선 있죠? 여기 수요량입니다. 필요 수요량.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도에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일대 부동산 가격 좋은 시절이었죠. 자, 그러다가 17년도부터 입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죠. 송정지구가 지금 올 11월 내년 2월까지 입주가 있죠. 송정지구 입주 물량이 끝나면은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눈여겨볼 거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요, 여기에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 버티시면은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역별 수요량, 입주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전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래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20년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 2018년도와 2019년도가 계속 입주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되었죠. 하락됐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많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동별로 나와 있는 급매물은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자, 남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정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가 가장 빨리 가격을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거의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가격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동구 같은 경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수요량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제로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 정책, 수요, 공급, 인구 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동구를 보시면은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인지할 수 있는 동네가 동구입니다. 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송정지구가 내년 2월까지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되면 어느 정도는 진정될 것 같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죠? 20년대에는 부족할 거라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입주 아파트 한번 해당 볼까요? 19년도 7월 달에 여기 두 군데가 더 있었고요. 자, 보시면은 송정지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뭐죠? GL 프루지오하고 건강 펜트리움 임대 아파트가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지금 그리고 고반 베로디움이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제 어느 소장님을 뵀어요. 7월달 들어와서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고. 우리 동네만 그럴까? 내 사무실만 그럴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거래량을 보면은요, 7월달에 들어와서 거래량이 팍 줄었죠? 팍 줄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은 1년 중에 비수기로 보면 되고요. 휴가철, 여름철이라서 추석 전까지는 거래량이 해마다 좀 줄었습니다. 소장님 위안이 되셨나요? 소장님 동네만 거래량이 주는 게 아니고요. 울산광역시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름 신나게 휴가 보내고 다시 업무 시작합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드린 데이터가 7월 22일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정부 데이터보다도 항상 앞서가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두 군데 지역의 현장 사무실을 연결해서 그 동의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매매는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요. 네. 가격 상승이 급매물이 많이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네. 급매물이 소진되고 나니까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에 올려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거의 다 그렇습니까? 소진됐습니다. 예. 예, 매매 가격은 네. 어떤가요? 매매 가격이 6억 프루지오 같은 경우가 3억 7천에 거래되다가 네네. 이제는 3억 8천, 3억 8천 5백의 물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보다 네. 더 비싸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거래 그렇습니까? 가격이 3억 8천, 3억 8천 5백 요 정도. 예.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9월달이 정도 되면 유곡동, 그다음에 우정동 지역의 네. 아파트 가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이 제가 데이터 분석했던 네.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거든요. 네네,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복산동 방구동의 현장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매매지수 전세 가격을 살펴보니까 네. 하락폭이 둔화되고 보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7월 22일자 데이터라서 현장에 보니까 공호지역 같은 경우에도 외지인들이 좀 들어와서 조금 네. 매입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복산동 그리고 방구동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아. 있나요? 저희 복산동 방구등은 이제 급매물이 소진되고 더 네네. 이상 급매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보합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상승하려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네. 일단 현재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거래는 안 되지만은 급매물은 네. 다 소진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투자자분이 아니시고 실수요자라 그러면은 네. 지금 요 시기에 매수 들어간다 그러면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직은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겠지만은 네. 예상 값이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매입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늘 네. 이해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대표님 지역동 소식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울산이 외지인들의 관심 지역 대상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울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실수요자분이시라면은 이 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관심을 가져볼 게 있네요. 울산 중구 재개발 공호구역입니다. 일반 분양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7월에 일반 분양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7월인지 8월인지는 아마 발표를 두고 보고요. 이 공호지역의 일반 분양률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분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나중에 분양이 되고 나서 분양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료가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입니다. 감사합니다.